396페이지에 33번 할 사람입니까? 34번. 34번. 네. 34번 경문이에요. 세 가지 관찰하는 지혜. 이 이제 분별 유과품을 잘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현상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본질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잡고 난 뒤에,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이 진여라고 얘기하는 건 잘 알다시피,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본질이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육교 단경에 보면은 나에게 한 가지 법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이거는 말로서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이거는 색깔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인과 법도 아니다. 이렇게 두문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신의 이야기하기를 우리 본성인가 이러니까 주장자 딱 때리면서 아프냐?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본성이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칼을 들고 와서 자기를 해친다면 엄청난 분노와 고통이 따르지만은 우리 본성은 그런 고통이라든지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뭔가 바로 진여를 얘기합니다. 죽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는 것이지만 유전무정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찌들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법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안심인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그전 시간부터 이제 이 진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진여의 자기로 모두 모양을 버린다. 진여의 다른 이름이 공이거든요. 진여에는 이제 불공과 공이 있어요. 공은 이건 이제 뭐 잘 알다시피 불변이고요. 변하지 않는 거라면은 요 불공은 수연하는 인연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글씨 잘 되네. 할머니 글씨 쓰니까 글씨체도 이제 따뜻해진 것 같고. 그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진여를 갖다가 또, 제1이 공이라고 해요. 결국 이제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모양을 버려야 된다. 모양은 이때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 본 바로는, 모양이라 하는 변개소십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서 보는 것이지,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의 세계고, 원인과 조건에 있어 존재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독립된 개체로서 어떤 일정한 모양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삼무성이라든지 유식삼성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변개소입성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변개소입성을 없애는 방법은 무상과 인연 두 가지를 없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진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여에 들어가려면은 이 진여라 하는 게 이제 원성 실성인데 이 변계 소입성을 없애면은 의탁이성이 이제 바로 원성 실성이 진여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진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극기행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진여의 모양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반된 이거 그전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자기가 지나간 발자국도 다 지워버린다. 흔적을 남겨두면 단장꾼에게 잡히잖아요. 새는 흥은 날지만은 나는 그 모습은 있지만 흔적이 없죠. 얘기하자면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진여 자체가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여의 모양도 이제 버린다고 했는데 이 진여라 하는 모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 진의 뜻을 명료하게 할 때 모든 법과 뜻의 모양을 조곡할 수 있다 했어요. 이게 이제 명료하게 통달하는 것 이외에는 조곡되지는 않는다. 명료하게 통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부터 이제 공부 내용은 뭔가 하면은 모양을 제거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간이라 그래요. 공간. 공간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럼 진여가 공이기 때문에 이 이제 진여를 이제 회복하려면 진여를 사고 있는 모든 모양을 없애는 거죠.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버리느냐? 공으로서 버리는 거죠. 공으로서. 그럼 이거는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이라 하는 무엇인지 알고 그 공으로서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은요 매우 이제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 초기 경전에도 이제 빠지 삼비다 막가 같은 논서에도 보면은 이 삼법인을 이제 내가 봤다. 대상을 뭔가 마음을 이제 무상고 무아로 봤다면은 무상고 무아로 보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무상고 무아인 줄 알고 무상고 무아의 마음으로 다시 무상고 무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의 마음으로 관하는 마음으로 뭔가 마음이란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는요 뭐 초기 논서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럼 저게 이제 그 전에도 서장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담년이라는, 호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대스님이. 이 만나는 경계마다 이 담년을 갖다 대면은 하나하나 다 해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담년이라는 말이 이제 깨끗함을 얘기하거든요. 바로 뭐 공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틀림없어요. 한경에도 보면은 이 무상의 성품으로 만나는 경계마다 무상성으로서 이렇게 마치 도장을 찍듯이 찍으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뭔가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 처음 수행할 때는 이제 그냥 매 순간 바뀌는 무상을 통해 무상을 보고 고를 보고 무아를 봤는데, 내가 그것을 체득을 했으면 이제는 무상의 마음으로 대상의 무상을 보고, 고의 마음으로 대상의 고를 보고, 무아의 마음으로 대상의 무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초기 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성불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이야기할 때 공을 공의 시각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얘기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34번 경문 내가 읽어볼게요. 세 가지 관찰하는 지혜래. 왜 또 세 가지 관찰하는 지혜가 또 왜 나왔는데, 앞에도 분명히 이 세 가지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문소성이 받냐, 사소성이 받냐, 수소성이 받냐를 얘기했는데, 여기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공간이다, 공으로 보는 게 뭔가 하면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본문을 들어서 내가 지혜가 생기고, 법을 사유해서 지혜가 생기고, 내가 닦아서 지혜가 생겼다면은 그 지혜의 내용이 뭔가 하면 공입니다. 지혜의 내용이 공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혜의 내용이 공인데, 그러면은 부처님 깨달음 내용은 뭘까요? 깨달음 내용은 연기법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연기라는 말하고 공이라는 말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럼 이 갓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걸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혜예요. 지혜로서 깨달음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지혜로서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그 깨달음도 지혜입니다. 아시군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초기에는 연기를 얘기했지만 대승에서 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은 다르지만은 연기 다른 이름 공이고 공이 다른 이름 연기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에 의해 가지고 지혜의 내용이 공이기 때문에 공으로서 이제 본다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지혜 공으로서 보는 거죠. 반야공으로서 보는 것이죠. 다른 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눈 자체가 공이라고 생각하죠. 공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얘기죠. 공이라는 안경을 끼고 공을 보이는 거죠. 빨간 안경을 끼고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은 다르게 보이는데 공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 다 공으로 보여요. 똑같은 거잖아요. 비유를 넣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탁한 물을 담은 그릇의 비유, 깨끗하지 못한 거울의 비유, 흔들리는 샘물과 먹물의 비유에서 자기의 얼굴의 영상을 뜻대로 관찰하지 못합니다. 만일 뜻대로 관찰할 수 있다면 위와 서로 위배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잘 닦지 않으면 있는 바 진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없고, 마음을 잘 닦아야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칙서 세 번 보죠. 이건 제 결론이다. 그 순서대로 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제가 지혜를 얻지 못했을 때는 마음을 잘 닦지 못하겠고, 진년의 모양을 사실 그대로 관찰함을 감내하지 못한다. 마치 흐린 물등에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것 같다. 만약 마음을 잘 닦으면 관찰을 감내한다. 마치 맑은 물등에서 능히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결국 뭔가 하면 세 가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지혜를 얻는다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탁한 물을 담는 그릇, 깨끗하지 못한 거울의 비유, 흔들리는 샘물과 먹물의 비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 가지는 결국 물이 맑지 못하면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듯이 지혜가 아니면은 자기 본래 몸명, 자기 본래 모습을 묻는다는 얘기죠. 그런 비유가 되겠죠. 그런 얘기에서 그렇다면 물이 깨끗하거나 거울이 깨끗하거나 몸물이라든지 연못의 물이 깨끗한다면, 샘물이 물이 깨끗하다면 어떻습니까? 밝게 비춰볼 수,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듯이 깨끗하다 하는 건 지혜에 의해서 내가 마음에 깨끗한 거울 같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뭔가 마음이란 모든 존재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이제 공이 드러나는데, 지혜 내용이 바로 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공의 거울로, 지혜라 하는 공의 거울로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것이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이고 어떤 진리에 의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원칙서 1번 보면 가르침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질문에 두 가지 뜻이 있다. 먼저 능히 관찰하는 마음은 어떤 관찰하는 마음에 의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가를 묻는 것이고, 다음에 관찰한 대상은 어떤 진리에 의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묻는 것이다.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하고 진리를 이제 의거해서 이제 얘기했느냐고 이제 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수남자예요. 이것은 세 가지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관찰할 수 있는 마음과, 혹은 사유로서 이루어지는 관찰할 수 있는 마음과, 혹은 닦아서 이루어지는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한 것이니, 요별진리에 의지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요별진리라 했죠. 요별. 알력자죠. 다를 별자. 로별한다 하는 말은 뭔가 대상을 구별해서 안다는 얘기죠. 대상을 구별해서 아는데 그런 알미 뭔가 막 진여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별진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관찰하는 마음도 진여고 관찰되는 대상도 진여가 됩니다. 로별진여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7가지 진여에 대해서 공부해도 그저 로별진여가 있어요. 로별진여라고 하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이 자체가 진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찻잔이다, 이건 시계다, 이거는 뭐 책이다, 인식하는 이 마음이 바로 진여예요. 인식하는 알미 진여예요. 그 로별진여에 의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자, 원칙속 2 봅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문장에 두 단락이 있다. 먼저 관찰 주체를 답하는 것으로 세 가지 지혜의 마음이다. 자, 우리 질문하는 거는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마음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관찰한 마음이고, 어떤 진리에 의거해서 하느냐 이러니까, 두 가지 답변은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은 뭐 로벨이죠. 관찰할 마음이고요. 관찰한 마음이죠. 어떤 진여에 의거했느냐 이 진여죠. 그렇기 때문에 로벨 진여죠. 이게 첫 번째고 이건 두 번째. 두 개의 답을 로벨 진여 하나로 다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 관찰하는 마음 자체가 진여다. 그러니까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떠냐는 거 물음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고, 또 진여에 의거해서 어떤 진여에 의거해서 이러니까 바로 로벨 진여라 하는 진여에 의거해서 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답변이 됐죠. 관찰하는 마음과 진여가 같이. 자, 그래서 문장에 두 단락이 있다. 먼저 관찰의 주체를 답한 것으로 그 세 가지 지혜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신밀 해탈경에서 세 가지 마음의 관찰을 말했다. 다음에는 관찰 대상을 답하는 것으로 곧 7가지 진여 가운데 요별 진여이다. 자, 세 가지 관찰의 마음을 말했는데 세 가지 관찰하는 마음이 뭡니까? 여기 로벨이라는 말인데, 그죠? 이건 세 가지 관찰하는 마음은 바로 이제 문사수입니다. 그런 문자, 이게 이제 관찰하는 마음 문사수예요. 그 문사수인데도 로벨이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혜이기 때문에요. 지혜는 해락하는 말 자체가
해락하는 말 자체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이게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분석. 또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해라는 말. 우리는 홍자 무분별의 지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무분별의 지혜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분석하는 지혜에 의해 가지고 무분별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해야서. 자, 거기에 그 다음에 곧 7가지 진여 가운데 요별 진여다. 그런데 이 진여 종류의 2가지가 다 하나는 모든 행위 오직 식의 성품이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러면 하는데 이것은 곧 세속 유식관이다. 식이라는 건 마음이죠. 마음의 성품 때문에 모든 행위 마음의 성품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 그냥 모든 행위 마음의 성품이라는 거 그게 바로 진여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오직 식의 성품을 유식의 성품이라고 이름하는데 이것은 곧 성의 유식관이다. 자, 앞에 거는 속의 유식관이라 하는 거는 모든 게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 전부 다 식의 성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여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유사한 얘기가 하은경에 보면 나오는데, 하은경의 범행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체 모든 법이 마음의 자체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루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별 진여라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인식되는 대상과 인식하는 마음, 모든 게 다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 유식이라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행하는 건 내 행위를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심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식의 성품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그 자체의 성품을 유식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식 자체의 성품을 유식 성품이다 하는 것은 성의 유식관이고, 모든 행위 바로 유식의 성품이다. 이러면 이거는 세속의 유식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시간과 공간이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오직 마음이다. 이런 뜻이고, 성의 유식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양과 색깔이 끝난 그 진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십제 이전의 지혜에 있으면 유식의 모양을 관찰하고, 초지 이상에서는 유식의 성품을 관찰합니다. 여기서는 2가지 관찰을 통틀어 말합니다. 요별 진여를 할 때는 2가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유식의 모양을 관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십지 이전에 이것도 이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초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십회양, 요 사이에는 사가행이 있습니다. 사가행인데, 이게 이제, 이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는, 이거는 이제, 진여의 모양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진여의 모양은 뭔가 하면은, 이 세속의 유식.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세속의 유식관이에요. 그런데 세속의 유식관은 이제 결과 진여의 모양을 가려내는 데 있는 거죠. 그럼 초지에 딱 들어오면, 수행해가지고 이쪽 딱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진여의 자리에 머뭅니다. 이 초지부터 초지 23주가 진여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의의 이제 유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의 유식관을 얘기를 할 때는 진여의 성품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진여의 자리에 머문 자리가 진여의 성품이에요.
이게. 여기는 진여의, 이 초지 이전 진여의 모양인데, 초지부터는 진여의 성품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는 초지 이전의 상이고, 초지부터는 성으로 다루는 거죠, 성. 이렇게 싹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식을 이 두 가지 다 얘기한다는 거죠. 세소 유식관과 성 유식관 다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식 공간을 얘기합니다. 유식 공간. 결국 그런 말. 유식 공간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제 공간을 통해가지고, 유식 공간을 통해가지고, 공하지 않는 걸 전부 다 제거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35번자 경분부터 가행 중 공간으로 10가지 모양을 제거합니다. 모양을 제거함에 대한 질문이죠. 자, 모양은 뭡니까? 여기 진여 있잖아요. 진여의 모양 상이죠. 진여 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사가행이 있죠. 사가행을 통해 조지에 들어가는데 요 사가행 내용이 뭔가 하면 유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 모양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보통 얘기하면 아까도 대풀이 하는 얘기지만 사물을 볼 때나 그러니까 몸을 볼 때는 마음을 볼 때는 매수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무상을 통해 가지고 고와 무아를 체득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 갔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수행이 이제 깊어지면은 무상고 무아의 마음으로 다시 무상고 무아를 보기 시작합니다. 무상고 무아의 관찰하는 마음으로 뭔가 마음이라는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여기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게 수행이 더 깊어지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때가 열심히 공을 봤다. 무상고 무아의 다른 이름이 공이다. 보면 돼. 근데 뭔가 마음에 공을 봤는데 내가 그 공을 이제 알았다. 이제 알면은 이제 안 공의 마음으로 다시 뭔가 마음을 보는 거죠. 보면서 공하지 않는 것을 이제 모양을 제거해 가는 얘기하죠. 그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는 한층 깊어진 고차원적인 이제 수행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별, 유가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 이해하십니까? 15의 그 상의 입장이 먼저 뭔가 마음을 무상으로 보고 하는 게 상이고 여기 상인 말이죠. 여기 세소 유식과는 뭔가 계속 유식의 모양 그 모습만 공부를 했다 얘기죠. 그런데 결국 이게 10회항 이전은 세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진여의 모양이든 얘기한 진여 모양이 아닌 변계 소집의 모양이든 단계 이 변계 소집 모양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모양을 다 파해서 성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지금 파기 시기 그렇죠. 바로 진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여기는 이 변계 소이식이랑 성은 뭔가 원성실성이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이 공간으로 본 걸 뭘 근거하는 건 의탁기성을 의탁기성을 근거로 한 것이죠. 얘기하죠. 왜냐 의탁기성이 이제 관찰할 마음 식을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식 공간 여기서 의탁기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계 수입성을 이제 관찰해가지고 이걸 상을 타파해서 원성 실성을 이래 보시면 사가행이 바로 유식 공간이에요. 그렇죠. 사가행이 유식 공간이라는 게 아니고 사가행의 이 전개에서 이제 10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유식 공간을 통해서 바로 초지라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여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사가행이라 하는 거는 이제 바로 그 집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초지로 들어갈 때 이제 닦는 수행법입니다. 남정 태질. 그렇지. 기억 하나는 끝내줘. 예. 난정인 세제일. 공간은 이거하고 다 합해서 보는 거예요. 전체 공간 자체는 이거 경계 소지하고 진영 합한 거를 본다. 어떤 데 진여의 모양이든 경계수지 모양이든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팔식을 다 봐야 된다. 네? 결국 팔식을 전체 다 봐야 된다. 아, 팔식을 다 봐야 된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경계 소집이 6, 70이니까 그걸 벌써 변계소집은 6, 70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변계소집성은 6, 70으로 보면 곤란해요. 의탁이성이 전부 다 이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의식, 아래식 다 들어가는 의탁이성을 얘기해요. 변계소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팔식이 나타난 고집된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 게 없어요, 유식에는. 이게 저게 변계소집성은 뭐 6, 70이고 의탁이성은 80이고 원성실성 진여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이건 진여 맞아요. 그렇지만 변계소집성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건데 변계소집성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했잖아요.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왜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면 없앨 수 없다고. 왜 그런가 하면 변계소집성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거고 원래 존재하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거고 없어지는 거 의탁이성만 없어진다 그랬어. 이게 팔식이에요. 제 팔식이 아니고 그냥 팔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의식, 아래식, 의탁이성. 그냥 변계소집성 그냥 상이에요. 요게 의탁이성에서 마음에서 나타난 상, 마음이 조작한 상, 이게 변계소집성이에요. 이걸 60, 70으로 보면 안 되시죠? 왜? 그건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빠지가 있어요. 자, 의탁이성은 이제 하나는 뭔가 하면 염의타가 있고요. 하나는 정의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들을 하자면 거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건 옛날에 배운 대로 하자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염의타가 뭐냐 아닙니까? 이건 변계소집성이에요. 그러면 이 정의타가 뭐냐면 원성실성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탁이성이 여기에 이제 요걸 식이라고 얘기하고 요걸 변계소집성을 상이라고 하고 요 원성실성은 진여라고 좀 이렇게 보고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이게 덜을 염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의탁이성 중에 변계소집성이 없어지면은 이 의탁이성이 원성실성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그게 이제 정의타예요.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변계소집성을 이제 전체 8식이 이제 다 오염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가능한 얘기인데, 그럼 60, 70만 넣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변계소집성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 이제 해심일경 근거를 해가지고 변계소집성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배시 허망 아닙니까? 예. 배시 허망을 받는 거죠. 배시가. 이거는 허망은 허망인데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건강기관 개시 허망으로 안 보죠. 그리고 허망하다 하는 거, 의탁이상도 이게 기성도 사실은 허망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허망한 건데, 같은 허망이지만 의탁 이상은 없어지는 것이고, 변기 섭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걸 공부를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책이, 그 제가 한번 가져와 보시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책을 이렇게 예. 무시하는 거예요? 보시드려야죠. 그걸 복사해 주세요. 자, 그럼 그냥 공부를 합시다. 유식 삼성 다시 또 이 얘기를 이제 되돌아와 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이 유식 삼성이라든 유식 삼무성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 사마타 이파사나에 대해서는 공부가, 유식의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여러분 좀 상기가 기억해 두면은 하나를 쫙 깰 수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네. 자, 이제 봅시다. 제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과 뜻을 분명히 아는 보살은 모든 모양을 없애기 위해서 가행을 부지런히 닦습니다. 이 가행 위입니다. 몇 종류의 모양이 없애기 어려우며 어떤 사람이 잘 제거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 10가지 공간으로 10가지 모양을 제거합니다. 선남자 10가지 모양이 있는데 공으로서 능히 제거할 수 있다. 그렇죠? 무엇이 10가지입니까? 그 주가 아니고 원칙도 3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에 세 부분이 있다. 먼저 숫자를 표시해 간략히 답변하고 다음에 보살이 힐문하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자세히 해석하는데 이손 곧 첫 번째 있다. 10가지 모양. 이손 첫 번째 질문에 답한 것이다. 제거하기 어려운 모양에 대해랑 10가지가 있음을 말한다. 이러면 10가지 모양은 공을 관찰하여 없애는데, 자, 공을 관찰하여 없애는 공간이에요. 사물의 구별 가운데 부정관 등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거는 부정관하고 그런 관은 다르다는 거죠. 부정관은 이제 무언가 하면요,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정관을 시켜라 이래 있습니다. 부정이 깨끗이 않다는 거죠. 시체가 썩는 10가지 과정을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몸이 이제 막 그 탐심이 막 시성스럽고 뭐 명예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뭐 이런 재물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관을 시키는 거예요. 부정관이라는 것은 바로 몸이 깨끗이 않다는 걸 관찰하는 방법. 탐욕은 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몸이 깨끗이 않고 더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래 몸이 무상하다 하는 걸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정을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거하고 다르다 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선정을 얻기 위해서 공간을 닦는 게 아니고, 공간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 지혜에 속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어떤 모양을 공으로 본다 하는 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선정을 얻는 거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 선정 앞에 우리가 얘기를 했고,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공간을 닦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벌써 이 부정관하고 이 공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정관을 선정을 얻거나 무상을 깨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공간은 선정을 의지해서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비록 공간으로 청정 등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가려내기 위해서 그가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이다. 자, 이게 없애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사람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없애기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없애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10가지 하나하나 이제 공감해서 없애봅시다. 일체법법. 일체라고 하는 모든 것이죠. 모든 현상들은 다 공이라는 얘기. 첫째는 법과 뜻을 명료하게 알았기 때문에 각가지 문자의 모양이 있으니 이것은 일체 법궁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법은 교법을 이야기하고요. 또 의락하는 관절 대상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원칙소 1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자세히 해석하시는 것이다. 10가지 모양을 설명하고 공간으로서 제거한다. 10가지 모양을 제거함으로 나누면 곧 10개의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그 첫 번째이다. 첫 번째 모양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제거되는 모양을 표시하고 제거되는 모양이라고 하는 건 법과 뜻을 얘기하죠. 다음에 능히 제거하는 공간을 밝힌다. 이것은 곧 전자에 해당합니다. 법과 의라고 말하면 다음과 같다. 법은 교법을 말하고 의는 관찰 대상의 의미이다. 그러니 관찰 대상인 의라는데 의잖아요. 이 관찰 대상인데 이걸 이제 관을 하게 되면은 이 의가 공으로 나타나면은 바로 공중에서 최상의 공을 나타낸다면 의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가는 뜻이 되는 제1이 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의락 하는 걸 내가 관을 해가지고 공이 드러나면은 그것도 이제 공중에서 최고의 제 공을 이제 관찰했다면은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이 된다. 제1이 공이라. 파리사는 잘해가지고 글씨가 좀 이상해졌는데 다시죠. 이제 이거는 이제 교법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교법이라 하는 건 잘 알다시피 가르침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경입니다. 그래 요게 이제 의락하는 거는 관찰 대상이에요. 내가 의락하는 걸 이걸 관찰해 보니까 의라고 관찰 대상이라 하니까 이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근데 자세히 얘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찻잔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건 찻잔, 그렇지, 찻잔 얘기하면 이 찻잔 교법, 법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러면 찻잔의 뜻은 뭡니까? 보통 우리 찻잔의 뜻을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뭐 찻잔, 차를 따라 마시는 거, 그 중에서 명상 찻잔이야. 이게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이제 깊은 뜻을 이제 얘기한다면은 이 찻잔의 깊은 뜻은 뭘까요? 네, 실체가 없다는 거죠. 공이라는 얘기. 그게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관찰 대상을 의를 관찰해 보니까 이게 아주 뭐 최고의 이 궁극기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궁극 제1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고. 그리고 첫 번째 가는 뜻으로서 공을 관찰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뜻이 여러 가지 있다. 이건 찻잔이라는 말은 이 법, 교회에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얘기하면 차를 따라 마시는 뜻이 있고, 그죠? 이걸 가지고 명상도구조 명상하는 뜻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흙에, 재질은 흙에다가 물과 이게 섞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불이 굽어냈다는 거, 이런 가지 또 뜻을 얘기 들어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궁극의 뜻은 공하다는 거죠.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가 뜻으로서의 공이다, 이죠. 궁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딱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고세대 경지까지 안 갔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 힘드시죠. 자, 또 봅시다. 그래, 이제, 봅시다. 첫 번째 모양 두 분이 또 먼저 제거되는 모양을 표시하고, 다음에, 능이 제거하는 공간을 밝힌다. 이것은 곧 전자에 해당된다. 법과 의라고 말하는 건 다음과 같다. 법은 교법을 말하고, 의는 관찰 대상의 의미다. 법이 곧 관찰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역적이다. 이게 이제 차자력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친 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관찰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의 모양이란 문자가 등장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명칭, 문구, 글자를 말하는데 통틀어 문자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전은 제81권에서 이른바 개경의 자체에 대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자이고 다른 하나는 뜻이다. 문자는 의지처이고 차자라는 문자는 뭡니까? 의지처고요. 뜻은 그 차자의 뜻은 능히 의지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자인가? 이른바 명칭, 문구, 글자이다. 라고 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차자라는 명칭을 붙이잖아요. 이것도 붙인 스님자나 붙이잖아요. 요거는 전부 다 뭐에 속하는가? 문자에 속하는 거고, 요거는 바로 이 법에 속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걸 알아야 한다. 문자는 곧 명칭, 문구, 글자이다. 여기 지시된 이른바 모든 보살을 처음 관찰할 때 12부경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관찰 대상의 의미를 삼기 때문에 꼭 각가지 문자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이 경전 논서 이것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문자를 통해 가지고 먼저 배우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뜻을 이제 집어내야 되죠. 뜻을 집어내는데 그것을 이제 듣고 사유로서 뜻을 집어낼 뿐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바로 관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공이락하는 뜻, 이 공이락한 뜻을 밝혀내기 위해서 관을 하는 게 공관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쉽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참, 열이 나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입장 바꿨어. 생각해보세요. 네, 알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일단, 여기에서 문자의 모양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문자의 모양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차자 같으면 차자란 이 말을 제거해야 돼요. 그 말을 떠나라. 그러니까 문자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일체 법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명칭을 제거하는 것은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염칠경에 벌써 나오고, 이거는 한 수백 번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백정이 소를 잡는데, 예, 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제일 지금 송아지를 키울 때는 소락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소를 다 키울 때도 소라는 명칭이 있어요. 근데 소를 잡기 위해서 끌고 나갈 때도 소라는 명칭이 있어요. 사거리 가서 네 발을 묶어 놓고 소를 잡을 때도 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뼈나 배들은 살은 살 때 가지고 와서 내장을 다 해체시켜 버렸을 때는 이제 고기 덩어리만 남죠. 그래서 책상에 고기를 탁 올려놓고 백정이 이제 이 판매를 할 때 소를 사세요 안 한다고 벌써 명칭을 버려버린 것이죠. 고기를 사셔야지.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 명칭을 버리는데 그럼 명칭이 어떻게 해서 버려졌느냐 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과 한계 있어요. 이 비유를 잘 뜯어봐야 돼. 그래 옛날부터 이 경전이 이 비유에 대해서 주석을 상세히 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일 뭔지 아세요? 해체입니다. 해체. 해체시키는 게 바로 명칭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모양을 버리는 법이죠. 해체시키는 거죠. 얘기하죠. 그럼 이 해체시키는 거는 어떻게 해체시키느냐? 무식하게 해체시키느냐? 슬기롭게 해체시키느냐가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 또 처음 들어보죠. 무식하게 해체시키는 방법으로는 이 이제 결국 가서는 그 비우기 때문에 명칭을 해체시키는 데 있어서 우선 몸이라 하는 명칭, 인간의 명칭을 해체시킨다 합시다. 그런데 이걸 해체시키는 방법 중에 아주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상상으로 때려 부수고 없애고 폭탄을 작자하여 폭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상입니다. 그런 상상으로 그렇게 하면은 해체되긴 돼요. 해체되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남는가 하면은 결국 몸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긴 돼요. 몸은 없다. 해체돼요. 상상을 하면. 그건 또 몸도 생깁니다. 얘기해서. 내가 상상할 때만 몸이 없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으면 다시 몸이 생깁니다. 일시적으로만 해체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해체될 때는 완벽하게 몸이 없다 하는 지혜가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얘기하자. 그리고 그게 또 아주 합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돼요. 어떤 게 있는가? 방편이 아주 무식한 방편이 문제가 됩니다. 그걸 상상을 막 칼로 오려내고 뭐 폭파시고 했을 때 그런 행위가 뭔가 마음이 저장이 되는 정보가. 그래서 어느 순간 가만히 있으면 상상도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막 몸을 해체시키는 거죠. 저도 오토매틱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또 위험한 것이 이 해체시키는 자체가 뭔가 매우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처참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몸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거와 결부됐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부되느냐? 해체시켜 나를 없다 해놓고 어느 순간 자아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탁 받치면은 이제 해체시키는 그 습관하고 감정하고 딱 플러스 됩니다. 그러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상상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남을 폭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 무식하게 해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물론 소비유를 유명한 얘기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장자에 보면 나오죠. 유인이라 말을 씁니다. 유인이라 말을 쓰는데, 유인을 어떻게 쓰더라? 이게 삼수변에, 이래 쓰는가? 유인인데, 이거는, 물론 이제, 칼날 인자는 씁니다. 칼날 인자가 이래 쓰죠. 네? 가운데. 이렇게. 요게 내가 좀, 보면 강사를 그만뒀던 글자도 있습니다. 이 칼날을 자유자재로 쓴다 이런, 아마 요 글자가 없는가. 칼날 인자. 참 인자가 아니고요. 무시 다 나가가지고 참. 일 나는구만. 거기에 이제 보면은 백정이 소를 잡는데 평생도 칼 한 번 안 갈았대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 이름이 포정인가 뭐 그 백정 이름이 어찌해서 그렇게 칼 한 번 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가 죽을 때도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죽는다는 거죠. 얼만큼 이게 그 해체를 잘 시키는지. 뼈와 뼈 사이라든지 뭐 살과 뼈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칼에 그 공간만 갖다 대면 저절로 다 몸이 해체돼. 그러니까
이 소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한 번도 통증을 못 느끼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것이죠. 근데 이 칼날이 이 이빨 하나 안 상하니까 평소에는 칼을 한번 간 적이 없다는 거죠. 초보자는 뭐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소가 매우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칼날 이빨에 빠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유인은 뭔가 하면 도의 경제를 보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은 무시하고 때려 부수고 하는 게 아니고 해체시킬 때는 어차피 몸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변화만 관찰을 딱 지켜보면은 변한다. 변하는 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반복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자, 몸의 구성 요소가 뭔가 하면은 흙, 물, 바람이에요. 4대 원소예요. 그러면 몸을 이제 관찰할 때 무상 관찰을 하는 거죠. 무상 관찰. 관을 할 때. 그럼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남과 사라짐의 반복이에요. 이 무상 관찰 다 보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 흙의 요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냥 흙, 물, 불, 바람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락하는 명칭, 몸이라고 하는 명칭을 잊어버립니다. 얘기하자면 몸은 몸이 아니구나. 몸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몸은 이름이 지나지 않고 이게 실체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무상을 통해서. 결국 이 흙, 물, 불, 바람이 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무리하게 그냥 무식하게 해체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지켜보면 진실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방법이에요. 휴유증이 없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몸이라 하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때려 부수고 이런 짓거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방법 쓰면은 휴유증이 납니다. 이걸 이제 해체시키는 거죠. 그런데 해체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체되는 거는 어떤 실체도 남지 않는 거죠. 공이라는 게 비어있다는 거죠. 거기에 해체시키는 주체도 없고 해체되는 대상도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이 문자로 이루어진 여기 말하던 문자가 뭡니까? 명칭, 문구, 글자로 이루어진 이 세계. 우리는 이거는 뭐 마이크이고 이거는 시기이고 이거는 책상이고 전부 다 명칭을 붙인 이 세계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일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기 일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 문자로서 모든 걸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체법이라고 했잖아요. 일체법. 근데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라는 뜻이죠. 그게 뭔가 하면 다 비어있다. 공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가 공하다, 문자 공이라는 말도 이제 어렵게 보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러면 명확하게 이게 이제 그 일체법을 갖다가 이 문자가 표현되는 것이죠. 법을 관찰하면은 그 뜻마저 다 드러나죠. 이때 뜻이 뭡니까? 공이라는 게 뜻이 드러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쉽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가 의인인데요. 예. 형체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 이 스마트폰 이 시대 예. 세계에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 서로 교류를 하잖아요. 예. 그럼 그게- 거기는 파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게 그거 이제 하고 스마트폰에서 얘기하는 사이버 공간이 말이죠. 네. 사이버 공간이 사실은 내전 실체가 없는 공이잖아요. 예. 근데 서로가 개념으로 예, 개념으로만 예. 네. 그게 뜻인데 예. 그 속에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 이 문자가 그러니까 빈 자리 위에서 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얘기하면은 문자가 본질이 비어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문자공이죠. 스마트폰의 내용이 문자공이에요. 사이버 공간에 가는 공에서 문자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문자라 하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문자는.
그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든지 하나는 뭔가 하면은 문자라 하는 것은 실체성이 없다 하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문자라고 하는 건 대상을 명료하게 한다는 것 문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재구성한다는 것 우리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맞죠. 문자로 구성하는 것. 그 문자로 구성된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실체가 없다는 뜻 하나 뜻과 하나는 문자는 재구성한다는 것 세계를. 그러니까 문자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 문자가 실체 없는데 이 실체 없는 문자를 통해서 이 세계를 재구성해서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 문자를 쓰잖아요. 책상이다 시계다 문자를 써서 시계라는 것 책상이라는 것 책이라는 걸 명료하게 뜻을 드러내는 거죠. 모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문자를 통해서 나타난 세계가 바로 재구성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실제 있다고 착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실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